자, 오늘 53번 문제 주제는 국내 유통업계 매출 현황이었어요. 유통업이라는 것은 물건을 배달해주는, 물건을 옮겨주는 일을 유통업이라고 하죠. 수출하는 것, 수입하는 것도 유통업에 해당이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것, 택배 이런 것도 다 유통업에 해당하죠. 자, 그럼 유통업 매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보면요. 매출 현황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유통업계 이익 변화를 보니까 매출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 영업이익도 처음에는 마이너스 손해였는데 2022년에는 이익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도 증가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앞에 나온 이 유통업계 매출 변화와 영업이익 변화는 매출이 증가해서 원인, 그 결과 영업이익도 변화했다, 손해에서 이익으로 변화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는 원인과 결과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그래프 연결할 때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그 결과 따라서 이로 인해 이런 접속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에 매출이 증가해서 그 결과 또는 이로 인해 영업이익도 이렇게 변화했다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밑에 볼게요. 변화의 원인 나와 있네요. 루카스님이 이러한 이유는 이라고 써야 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이러한 이유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변화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 다 명사죠. 그러면 앞에 연결하는 표현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이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변화된 원인은 이라고 하면요. 만약에 문제가 변화된 원인이라고 나와 있으면 변화되다 자체가 서술어잖아요.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는 이러한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원인은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이거 지난주부터 한번 강조 드렸는데 이러한 다음에는 명사가 오고요. 이렇게 다음에는 서술어, 문장이 온다는 거, 주어 서술어, 문장이 온다는 거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원인, 이거 자체가 다 뒤에 이거 자체가 다 명사니까 다음에 조사 은 온 거죠. 조사 차이로 이렇게 변화된 원인은 이라고 하면요. 변화되다 자체가 서술어예요. 변화하다, 변화되다. 그래서 이 변화되다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세요. 많은 학생들이 잘못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뒤에 보면요.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네요. 원인이 한류 열풍, 화살표 되어 있죠.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상품을 찾는 직구족 늘어서 그 결과 수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는 해외 현지 물류센터 완비,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죠. 완비되어서 빠른 배송 시스템이 구축이라는 것은 마련되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아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다른 학생분들이 써서 올려주신 거 보니까 대부분 다 53번을 이제 잘 쓰시더라고요. 써주신 분들 보면 폴리님도 대부분 이제는 53번 정말 잘 써주셨고, 히로코님, 루카스님,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쓰신 마리아 루이스님도 대부분 틀린 부분 없이 앞부분에서 제가 이전에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 주의하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틀리지 않고 잘 쓰셨기 때문에 이제는 53번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그래프 보면 이거 그대로 쓰면 된다고 했었죠. 처음에 53번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문장 그대로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 자료 그대로 출처 쓰고요. 여기에서 주제, 이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래프 제목, 이것은 만약에 이 주제와 그래프 제목이 같을 경우에는 굳이 이 제목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반복되기 때문에. 제목은 몇 년, 몇 조, 원 단위까지 여기에서 자, 지금 그래프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21년 30조 원 이것을 거쳐 마지막 2022년 26조 원으로 또는 여기 단어 하나 틀렸네요. 이것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증가해왔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었죠. 아직 내가 쓰기가 약하다, 53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대로 기억하시고요. 특히 주의하실 거,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이 빨간 부분, 이 조사 부분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만 주의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만, 여기 빈칸 들어갈 이 내용 부분만 그 문제에 맞게 채워서 쓰시면 무난하게 53번은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쓴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금융감독원에서 자, 출처, 국내 유통업계 매출 현황. 이거 주제죠. 자, 이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 그래프 1 제목 똑같기 때문에 그래프 1의 제목 굳이 안 썼어요. 결과 2020년 13조 원에서 2021년 20조 원을 거쳐 2022년 26조 원으로 매출 증가가 확연히 드러났다. 확연히라는 것은 뚜렷이, 뚜렷하게, 분명하게 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분명하게. 이렇게 매출 증가가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보였다. 확 증가했다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이럴 때 증가했다 라는 표현 쓸 때 뭐 대폭 증가했다, 급증했다,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런 표현들을 외워서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증가했다 앞에 이렇게 확연히 드러났다, 증가가 확연히 드러났다 또는 확연히 증가했다, 뭐 뚜렷하게 증가했다 이런 표현을 쓰셔도 좋은 표현이 되겠죠. 자,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써봤어요. 지난주 수업 시간에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3개일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써야 할 그래프가 이렇게 자료가 하나, 2개, 3개일 때는 방금 쓴 것처럼 여기에서 무엇을 거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무엇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었죠.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볼게요. 자, 앞부분은 똑같아요. 자, 금융감독원에서 이 출처 나와 있고요. 주제 그대로 국내 유통업계 매출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20년 13조 원에서 2021년 이것을 거쳐 이것에 이르기까지 으로 대신에 이것에 이르기까지 라고 썼죠.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나중에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이 쓴 글 보면, 지난주에 제가 쓴 것처럼 똑같이, 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3조 원에서 20조 원, 26조 원까지 이렇게 연도 먼저 쓰고 숫자 하나씩 쓰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 확인할게요. 자,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그래프 보면 이거 이전에 85회 토픽 시험에서 뭐 육아공품 현황, 뭐 우유는 감소하고 치즈 같은 것만 증가했다. 뭐 이런 문제 나왔었죠. 같은 문제예요. 유통업계의 이익 변화를 보면 2020년 마이너스 5,500이니까 이익과 반대되는 손해된 상황이 되겠죠. 손해. 2021년도 마이너스 1,001조 1,200억 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해입니다. 유일하게 2022년부터는 플러스 1,000억 원으로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손해에서 이익을 본 것으로 바뀌었을 때, 손해에서 이익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뭐 전환됐다, 반등했다 라는 표현 우리 전에 공부했었죠. 보겠습니다. 접속사 쓰고 그래프 이 제목 쓰고 나서요. 이게 결과이기 때문에 앞에 이유 때문에 뒤에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쓸 때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년, 뭐 단위, 여기에서 몇 년, 이거 단위, 숫자 이렇게 감소했다가 2022년에는 이렇게 급등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지 쓴 거 보면요. 이 내용이 결론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유통업계 영업이익 역시 주제 이렇게 썼죠. 영업이익 역시 2022년 마이너스 5,500억 원에서 2021년 마이너스 1조 1,200억 원으로 떨어졌다가 감소했다가 2022년에는 1,000억 원으로 반등했다. 반등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황이 바뀔 때 반등이라는 단어를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황이 바뀔 때 이걸 반등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라는 단어 쓰면 좋겠죠. 다른 방법도 볼게요. 다른 방법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아까 앞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는 제가 손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대로 손해라는 단어를 써서 뭐 2020년 마이너스 5,500억 원, 2021년은 마이너스 1조 1,200억 원으로 손해였으나 2022년에는 1,000억 원으로 이익 전환에 성공했다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자, 이런 단위로 몇억 원으로 손해였지만 반등해서 이익 전환에 성공했다라고도 쓸 수 있어요. 또 원고지 쓰기 보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에 따라 영업이익 역시 2020년과 21년에 마이너스 5,500억 원, 1조 1,200억 원으로 손해였으나 이때 뒤에 손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2022년에는 5,500억 원, 1조 1,200억 원 손해였으나 라고 쓰셔도 맞는 답이 돼요. 왜냐면 손해라는 단어와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2022년에는 1,000억 원으로 이익 전환에 성공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또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반등했다, 손해였으나 이익 전환에 성공했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죠. 넘어가서 다음 원인 부분 쓴 것 한번 확인할게요. 변화의 원인 두 가지 나와 있었어요. 두 가지 원인은 한 문장으로, 이거 첫 번째 방법처럼 문장 하나로 무엇뿐만 아니라 무엇 한 데다가 했고 같은 연결하는 표현을 써서 한 문장으로 써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처럼
먼저 원인 한 가지 쓰고 이렇게 때문이다 라고 문장 한 가지 쓰고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을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쓰셔도 됩니다. 한번 보면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이거 한 가지씩 넣으면 되죠. 우리 화살표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니까 이 화살표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문장으로 바꿀 때 쓸 수 있는 한국어 조사 표현 무엇으로 인해 뭐 때문에 무엇함에 따라 무엇해서 어서 또 뭐 있을까요? 뭐 고마운 이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뭐 한 덕분에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나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한 탓에 뭐 무엇 했기에 또 쓸 수 있고요. 또 했고 그 결과 같은 표현도 쓸 수 있죠. 자, 이런 화살표는 이런 표현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살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여러분들이 잘 좋은 표현을 하나 기억해서 쓰시면 좋겠죠.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이 한류 열풍 넣고 화살표 이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 한국 상품을 찾는 직구족 이거 증가하다 동사죠. 증가해서 동사를 나타내는 표현들 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수출량 이것도 증가죠. 증가했다 했을 뿐만 아니라 연결해서 두 번째 이유 뒤에 들어갑니다. 해외 현지 물품 센터 물류센터가 완비됨에 따라 결과 빠른 배송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앞에 반드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할 거, 이 변화의 원인은 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표현은 이 하기 때문이다. 이거 꼭 쓰셔야 돼요. 맞춰서. 또 원인은 항상 과거 표현, 얻기 때문이다,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야겠죠. 루카스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힘입어 라는 표현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화살표를 나타낼 때 뭐 힘입어 라는 표현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때는 무엇에 힘입어 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무엇에 힘입어는요. 의미가 무엇 한 덕분에와 같아요. 앞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앞에 고마운 이유 때문에 뒤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할 때는 무엇에 힘입어 무엇 덕분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고 맞게 쓰셔야겠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부모님의 희생 덕분에 내가 성공했다. 그럼 결과가 내가 성공한 건데 좋은 결과죠? 성공한 원인은 부모님의 희생이에요. 그럼 이 원인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이 있을 때 덕분에 쓸 수 있죠? 만약에 희생이 아니라 동사로 쓰면 부모님께서 희생하신 덕분에 은 덕분에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힘입어 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에 힘입어 내가 성공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힘입어는 앞에 애가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 다음에 무엇에 힘입어 이렇게 써야 하고요. 덕분에는 둘 다 쓸 수 있죠. 명사가 나왔을 때는 그냥 덕분에 동사나 형용사 같은 서술어가 나왔을 때는 는 덕분에 니은 덕분에 라고 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자,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자, 이 화살표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두 번째 화살표죠. 두 번째 화살표 그 결과 마지막 수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유 두 번째니까 다른 이유로는 물류센터 완비되어서 이것이 구축된 것, 이것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유 쓸 때는요. 앞에서는 이 원인은 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서술어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는데 두 번째 원인 쓸 때는 반드시 했기 때문이다 안 써도 돼요. 앞에 시작하는 말이 다른 이유로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는 무엇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또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써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원고지 쓰기 보면 이렇게 끝나고요. 원고지 쓰실 때 원고지 쓰기 이거 안 봤네요. 죄송해요. 원고지 쓰기 원인 부분 보면 자, 이러한 원인은 한류 열풍 첫 번째 원인이죠. 이것으로 인해 두 번째가 한국 상품을 찾는 직구족, 한국 상품을 찾는 직구족이 증가해서 여기 작은 따옴표 있는 것도 한 칸에 한 개씩 이렇게 써주세요. 꼭 증가해서 아서서 수출량 역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뒤에 들어가죠. 해외 현지 물류센터가 완비라는 단어, 구축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완비하다, 구축되다 이런 동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류센터가 완비됨에 따라 빠른 배송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때 빠른 배송 시스템 사람 아니니까 구축하다가 아니라 구축되다 라고 써야겠죠.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4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쓰신 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잘 쓰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꾸준히 계속 공부한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폴리님 쓰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님 정말 잘 쓰셨는데요. 어떤 부분만 조금 고치면 되냐면 앞에 이거 첫 번째 그래프는 완벽해서 고칠 부분 없어요. 보면 무엇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디에서 무엇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얼마에서 무엇을 거쳐, 얼마를 거쳐, 얼마로 꾸준히 증가했다. 다 잘 쓰셨고요. 이거 접속사 좀 잘못 생각하셨죠? 앞에서는 매출이 증가했고, 매출이 증가하면 결과 당연히 이익도 증가하죠. 두 가지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버는데 월급이 증가했어요. 뭔가 월급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럼 당연히 소비하는 돈도 더 증가하죠. 앞에 원인 때문에 결과 증가할 때는 한편보다는 이로 인해 그 결과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뒤에 보면 유통업계 이익 변화는 이라고 해서 명사니까 이로 인한 유통업계 이익 변화는 이렇게 써주셔야겠죠. 뒤에도 다 잘 쓰셨는데요. 무엇이 문제냐면 이거 오타 있었어요. 감소했고 이렇게 쓰셔야겠죠. 감소했고 또 이렇게 감소하다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잘못 썼는데 이거 이렇게 변화를 나타낼 때 감소하다가 증가했다. 이 다가라는 연결하는 표현 써주신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 원인 보면 위 앞부분 다 잘 쓰셨는데요. 한 가지 문제. 앞에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뒤에 서술어 때문이다. 맞춰서 써야겠죠. 이거 하나 빠진 거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유 연결할 때 연결해주는 표현 게다가 쓰셨는데 이거 맞춤법 틀렸죠? 게다가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뒤에는 다 잘 쓰셨어요. 게다가 이렇게 되어서 구축됐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틀린 부분 없이 잘 쓰셨습니다.
보면 연결하는 표현 한 가지, 그리고 오타 같은 거, 조사 잘못 쓴 것, 그리고 앞에 주어와 서술어 맞추는 것. 이것도 문장의 호응이에요. 우리 그 부사 서술어 호응뿐만 아니라 앞에 주어와 서술어를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도 호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쓰셨고요. 자, 다음 히로코님 보도록 할게요. 히로코님도 뭐 잘 쓰셨죠? 근데 약간 단위가 잘못 썼어요. 여기서 보면 13조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3만 만 원이 있어요. 그럼 한국 돈 단위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것을 만 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1,000원이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만 다음에 1,000 단위가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만, 1만, 1,000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1,000과 관련한 이 1,000과 관련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만원이라고 써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11,000원 이렇게 쓰진 않죠. 이 만 단위보다 더 아래 숫자에 숫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그걸 생략하고 그냥 만원 이렇게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요. 13조였어요. 그럼 억과 관련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13조 원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20조 다음에 숫자가 없을 때는 그냥 20조 원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13조 원, 20조 원. 이와 반대로 다음에 그 두 번째 그래프에서는 1조 2천억 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1조 2천억 원 이렇게 쓰셔야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여기도 접속사 잘못 쓰셨네요. 이 접속사 이러한 아니면 그 결과 이런 접속사로 바꾸시면 좋겠죠.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바꿀 부분 없이 너무 잘 쓰셨어요. 특히 앞부분 마이너스를 2020년 5,500원 적자에서 또 이런 적자를 거쳐 그 다음에 급격하게 흑자 전환되었다 라는 표현은 이전에 우리 공부했었던 그 표현을 그대로 기억해서 쓰신 것 같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 적자에서 몇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흑자가 되었다 라는 표현도 정말 고급 표현으로 잘 쓰셨습니다. 이거 이전에 공부한 거 잘 기억해서 쓰신 것 같아서 저도 확인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 원인 부분도 잘 쓰셨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인데 이거 오타 있죠. 이러한 변화의 원인 두 가지 있다. 우선 첫 번째,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상품 찾는 직구적 증가에 따라 라고 하셨는데요. 에 따라 라는 표현 없습니다. 에 따라 라고 쓰셔야 돼요. 에 따라 증가한 것이다. 또 하나는 해외 현지 물류센터 완비에 따라 빠른 배송 시스템, 오타 있죠?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라고 쓰셨습니다. 뒤에 원인도 이거 오타 외에는 잘 쓰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루카스님 볼게요. 루카스님도 첫 번째 그래프 잘 쓰셨는데 이거 접속사 잘못 쓰셨죠?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표현은 이로 인한 그 결과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여기 단어 틀렸네요. 저조앉았으나 이런 표현 없습니다. 저조했으나 라고 쓰시면 돼요. 돈 번 것이 크지 않았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저조하다 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저조했지만 자, 다음에는 2022년에는 1,000억 원으로 증가해서 흑자 전환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라는 표현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좋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여기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흑자 전환했다, 성공했다. 이거 오타, 성공했다. 이것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변화의 원인 부분도 특별히 고칠 부분 없어요. 다 잘 쓰셨습니다. 다른 분들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부분이 이런 표현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먼저 뭐 이런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상품을 찾는 직구족이 많아지게 되면서 수출량이 증가한 데에서 기인했다. 이런 표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은 이런 데에서 기인했다. 이런 표현도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 수 있죠. 굳이 변화의 원인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쓰지 않아도 이렇게 원인은 이런 데에서 기인했다 라고 써도 원인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표현은 정말 고급 표현으로 좋네요. 더불어 라고 접속사 써서 두 번째 원인도 설명해 주셨죠. 해외 현지 물류센터 완비되어 빠른 배송 시스템이 구축된 것도 매출액 증가에 한몫했다. 이 한몫했다 라는 표현도 좋아요. 한몫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한몫했다 라는 것은 무엇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몫했다. 어디에 한몫했다.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루카스님 지금 보면 뒤에 원인 부분에서 좀 고급 표현 잘 쓰신 거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은 다른 분들도 보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기인했다, 무엇에 한몫했다 이런 표현이요. 다른 부분으로 루카스님은 이 접속사와 이 오타 안 나게 조금 오타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마리아 루이스님 한번 볼게요. 마리아 루이스님은 이번에 처음 53번을 쓰셨죠.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전에 다른 분들이 처음에 쓰기 할 때 했던 실수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분들도 앞에서 쓰기 하셨던 다른 분들도 지금 마리아 루이스님이 쓰신 것처럼 처음에는 같은 실수를 많이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런 쓰기 연습을 하면서 지금처럼 좀 이렇게 발전하셨습니다. 쓰기가. 그래서 쓰기는 내가 왜 이렇게 안 늘지? 왜 이렇게 빨리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볼게요. 금융감독원에서 국내 유통업계 매출 현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뒤에 조사를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명사니까 이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쓰는 게 좋겠죠. 이것도 앞에 그거랑 똑같아요. 앞에서 제가 이러한 명사 이렇게 서술어 주어 서술어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에 대한 명사, 무엇에 대해 서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현황에 대한 다음에 조사를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매출액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밑에 내려가 보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라고 했는데 오타죠? 따르면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유통업계 매출 현황은 2020년 13조 원에서 띄어쓰기가 안 됐어요. 띄어쓰기 13조 원에서 2021년에 20조 원 띄어쓰기 2022년에 26조 원까지 증가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표현이 틀렸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한 표현이 연결돼서 쓰셔야 합니다. 무엇에 따르면 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엇에 따르면 뭐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엇에 따르면 뭐 했다고 한다. 라고 해서요. 조사 결과를 가져와서 보통 쓰잖아요. 조사 결과를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여기는 다 이런 인용 표현이나 보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 알려주는 표현을 같이 연결해서 쓰셔야 돼요. 그냥 증가했다 보다는 매출 현황은 증가한 거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표현을 생각해서 쓰시면 됩니다. 빨간색 부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밑에 보면요. 유통업계 이익 변화는 이거 오타 있죠? 이익 변화. 그리고 앞에 접속사 빠졌네요. 그 결과 유통업계 이익 변화는 2020년 마이너스 5,500억 원 이어서 라고 했는데 이거 조사 빠지니까 이어서가 어색해져요. 무엇에 이어서 5,500억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라는 표현으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연결해서 표현할 때는 무엇에 이어서 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5,500억 원에 이어서 2020년에 마이너스 1,200억 이거 그것도 빠졌네요. 아니구나. 1조 1,200억 원인데 1조가 빠졌죠. 1조 1,200억 원으로 1조나 감소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5,500억 원과 1조 1,200억 원의 차이는 7,000억 원이잖아요. 거의 가깝게 6,500, 6,800 이 정도 되니까 정확하지 않은 숫자, 확실하지 않은 숫자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가까이, 거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마이너스 5,500억 원에서 마이너스 1조 1,200억 원으로 바뀌었는데 둘의 차이가 보면 차이가 대략 얼마죠? 700억 그 다음에 6,000인가? 5,700이네요. 그러네요. 5,700억 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5,500억 원에서 마이너스 5,700억 원 감소해서 마이너스 1조 1,200억 원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5,700억 원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쓸 때는 마이너스 5,700억 원이나 감소했다 라고 써도 돼요. 정확한 숫자를 쓸 때, 정확한 수치를 쓸 때. 자, 그런데 정확한 수치를 안 쓸 때, 그냥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은 숫자를 쓸 때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700인데 그냥 마이너스 5,000억 원 이렇게 쓸 때는 이런 표현을 써야 합니다. 마이너스 5,700억 원 정도 아니면 가까이 아니면 거의 5,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세요. 정확한 숫자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이나 감소했다 쓸 수 있고요. 정확하지 않은 숫자, 나와 있는 이 숫자 중에 정확하지 않은 숫자를 나타낼 때는 이 정도 가까이 마이너스 5,500억 원 정도 또는 마이너스 5,000억 원 가까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니면 거의 5,000억 원이나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차이를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저도 숫자 잘못 썼는데 1조가 아니라 1조나라고 하면 5,500억 원에서 1조 감소해서 1조 5,500억 원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5,000억 원 가까이 감소했고 2022년에는 1,000억 원으로 크게 올랐다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마리아 루이스님이 쓰신 것까지 봤고요.